네, 안타깝게도 여전히 시장은 많이 가라앉아 있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일의 그 저점까지 깨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코스닥이 먼저 깨버렸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 일단 현재 투자 재료로 볼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팩트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투자타임의 이성우 이사, 김대중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코너를 기다리는 도중에 김대중 대표님의 한숨 섞인 그런 계속 숨소리가 들렸는데 저희 투자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텔레그램 방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오전부터 심상치 않은 기조가 보였죠. 이 묻다방에서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 이게 국내 주식이니까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지수가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래네요. 이렇게 한 10시, 11시가 되기 전부터 먼저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이 낙폭을 반납했습니다. 코스닥 먼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지수가 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선물을 담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어느 정도 과하게 내렸다 싶을 때 개인 혹은 기관이 받아줬을 텐데 이제는 받아준 주체가 힘이 너무 약하네요 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알람들이 계속 뜹니다. 5% 넘게 하락했습니다.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울리는 하락의 민족 주문이다. 이런 식의 글도 올라왔고요. 더 문제가 됐던 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 밀려났어요. 한 12시 가까이 되었을 때 코스닥은 전일 저점 이탈, 코스피도 곧 전일 저점 깨질 예정이에요 라고 했고 1시쯤이 되니까 이제 충분한 것 같다. 지수 그만 내려가자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지금의 지수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하락 전환한 상황에서 코스피는 0.61%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7만 원까지도 반납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 후반의 급락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김대중 대표님. 네. 사실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나빠질 거라고 예상은 못했었거든요. 네. 지난번 블랙 먼데이 때처럼 급락하고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반락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무슨 트리거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제가 좀 전에 한숨을 쉬었던 것은 네. 지수가 시장이 하락해서가 아니고요. 이 하락이 또 다른 기회인데 이걸 왜 몰라주실까라는 한숨이었습니다. 오, 그래요? 네네. 지금 지수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오늘 지수 하락부터 이제 짧게 지금 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하락한 요인은 중국이죠. 중국에서 어제 그제 차이신 서비스 업체 지수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이 됐고요. 또한 여기에 그 중국의 채권 시장에서의 과도한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중국의 기준금리가 3.35입니다. 네. 그런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2.25 정도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3.5인데 10년 국채가 2.9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엔캐리에서 엔화에 대한 투자가 되어지고 일본 국채에 대한 투자도 되었지만 중국에도 돈이 들어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개인들이 또 여기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품이 있다라는 분위기에 의해서 오늘 10시 반 전후로 해서 나스닥 선물, 니케이, 국내 시장, 중국 지수 다 하락으로 반전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 지수가 오늘 시장에서의 고점 대비 한 1% 정도 하락하는 과정에서 밀렸어요. 여기에 동반해서 흐름에 연속의 진행되는 여파가 나타났다는 부분이 오늘장 하락 요인이고요. 네. 그런데 이 하락을 겁낼 필요 없다라는 이유로서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PMI라든가 이 제반 제조업 지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인로의 침체 가능성의 어떤 방향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0.5 비컷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좀 다른 각도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왔던 미국의 이제 GDP 경제 성장률을 보더라도 최초의 월초에 나왔던 예상치보다도 잠정치가 0.2 상승해서 3%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월마트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는 조금 안 좋은 반면에 소비
측면에서의 경제는 살아나고 있거든요. 제조업 지수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제조업 지수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전반의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연동에서 지금 하락의 분위기가 조금 깊어지고는 있으나 네. 이 하락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왜? 지난해에도 10월에 지수 저점을 찍었고요. 지지난해에도 9월에 지수 저점을 찍었습니다. 9월, 10월 항상 지수 저점을 찍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바닥을 그려나가고 있는 지점에서의 지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중국발 여파로 인해서 시장이 잘 가다가 다시 상승을 반납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이 또 저점을 받아줄 것이다. 왜냐? 우리가 우려했던 경제 지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을 좀 과하게 해석하는 감이 네.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였고 이 이야기를 하신 동안 옆에서 계속 이성훈 기자님은 우와, 우와 이런 리액션을 보여주셨어요. 저만 봤을 텐데 어떤 의미의 리액션이었을까요? 지금 하락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역시 배울 점이 있구나. 그럼 동의하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셨습니까, 이사님은? 네, 기회가 된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지수는 과매도권에는 들어왔어요. 자, 거래소 지수, 네.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과매도권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시장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고용이 어느 정도 데이터로 나오는지 또는 더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가 시장에 유입되는지 그런 부분을 보려고 할 거고요. 저 또한 지금은 가깝게 매크로장의 형태가 또다시 나타나다 보니까 조금은 확인하고 가고 싶어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선주, 삼성전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은 매수에 대한 접근은 한 번에 투매가 나타났을 때 그때 가능하거든요. 아마 현금이 없는데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같은 업종, 예를 들면 IT 업종에서 과매도가 발생한 쪽 또는 여기에서 반등이 빠를 수 있는 쪽 다 낙폭과대로 들어왔거든요. 그중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번에 반등이 나타날 때는 좀 빠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교체하는 대응들 그런 부분을 열어둡니다. 확실한 건 현재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건 맞다라고 최근에 매도 패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텔레그램 방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뭔가 외국인이 강한 매도를 보여주면 이걸 개인이 매수해 주거나 기관이 매수해 주는 그러니까 받아주는 주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주체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눈에 띄었거든요. 네. 전일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물타기였는지 아니면 매수 기회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강한 그렇죠. 매수를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매수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이제는 좀 씨가 말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제와는 또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덜 사는 걸까요? 거래대금도 약간 줄고 있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예탁금 자체도 50조 미만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하락할 때는 급락 상황에서의 개인 투자자 매수하는 진행에서의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좀 흘러내리죠. 네. 그렇다 보니까 관망이고요.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주가 올라가고 기관이 사면 상승하고 개인이 사면 주가 빠진다 이렇게 논리로 접근하는데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잘 잘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고 얼마나 적절한 유효적절한 투자 방법입니까? 저는 지금 장에 대해서 단기간 내에 지수가 반전되면서 상승으로 이전 단계까지 쭉쭉쭉 뻗어가는 장은 아닐지 몰라도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권에 들어온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리밸런싱도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지만 조금 기다려보는 지금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는 시장 내에서의 대응도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 네. 그럼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고용지표 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고용지표잖아요. 이 고용지표에서도 또 한 번 우리를 실망시키는 지표라던가 혹은 경기 침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온다면 그때는 김대중 대표님도 의견을 바꾸실 바꾸겠죠. 겁니까? 그런데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적은 게요. 네. 어제 이제 졸트, 그러니까 민간 고용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당연합니다. 미국은 계절적 요인이 강하다고 그랬죠. 졸트 데이터는 지난 6월 데이터, 7월 데이터입니다. 네. 7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 구직, 구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8월로 넘어오면서 구인, 구직 내용이 조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4.3%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우려하는 실업률의 내용이 한 4.5 이상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
하락, 요 이유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등치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고용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고 있는 흐름이 한 4.2. 그러니까 지난 4.3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실업률 정도가 나올 것 같다. 왜? 여름을 지나가고 이제 여름 지나가면서 구인구직이 좀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집중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오는 데이터는 시장이 우려할 만한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5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최근 흐름에서의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안 좋은 데이터의 고용 흐름들이 진행되었고요. 이게 이제 바뀌고 있죠. 계절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현상에서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는 항상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데이터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요일 비농업 지표와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장의 기대를 벗기는 혹은 이를 반복시키는 반대되는 수치가 나온다면 그때는 나도 입장을 바꾸겠다. 당연하죠. 지난번에 비농 취업자 수가 11만 명이었습니다. 네. 예상치는 17만이었어요. 이번에 예상하고 있는 건 한 15만 예상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 해 줄긴 했지만 계절적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시장 예상치도. 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긍정으로 반영될 거고 이 정도 수준만 유지되더라도 시장에는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또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성 이사님 앞으로 우리가 또 시장을 좀 길게 봤을 때 9월은 누구나 다 힘들 거라고 이미 입을 모아 이야기했어요. 뭐 기사만 보더라도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9월 좀 힘들었다. 추석 연휴도 있고 재미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9월은 그렇다 할지언정 이게 일순간에 일시적으로 9월만의 문제일지 아니면 10월, 11월, 12월 하반기 내내 이어지는 조정일지 그것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계속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이고요. 네.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처럼 좀 톤이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많은 거를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시장 안에서는 뭐 계속 외국인이 팔아낸다라고 하면은 이 팔아내는 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뭔가 변경이 돼야지 시장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가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좀 사리고 갈 필요가 있어요. 예, 그걸 생각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중 대표님도 네. 첨언하시겠습니까? 9월 시장 하락하는 건 누가 다 알고 있었고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저점을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다 종목별 대응, 내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이 부분만 잘 운영하신다면 올해 1, 2, 3월 시장 안 좋았어요. 4, 5, 6 좋았습니다. 네. 7, 8, 9 안 좋았어요. 10, 11, 12 좋아진다라는 흐름의 측면 그리고 미 대선 이후에는 다 좋아진다라고 다 시장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11월 이후에 10월 중순 이후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모두 개선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케줄링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도대체 왜 하락한 걸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법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텔레그램방 가볼게요. 2차 전지랑 전기차주, 친환경차 관련주를 들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거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해리스 후보가요. 전기차 의무화 지지 안 한다. 전기차 정책 과거 공약에서 후퇴했다라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 차량 판매 의무화 공약이 있었는데 자동차 산업 중심의 경합주 표심을 고려한 것인지 이번에는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대선 캠프 측의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기사들이 텔레그램방에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볼보 역시 2030년에 전기차 전환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겠다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묻다방에서는 친환경 정책 좋지. 물론 실현 가능할 경우에 진짜 오랜 기간 친환경 정책은 오존층 파괴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런데 제대로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연기되고 완화되고 최종적으로는 흐지부지됐다라는 본인의 의견도 올렸습니다. 이성 이사님, 네. 혹시 오늘 이 해리스 후보의 발 빼는 전기차, 친환경차 전략이 2차 전지주에게 악영향을 준 걸까요? 이 타겟이 어디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네. 이 타겟은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가 그 배터리에 대한 시장 점유율 보더라도 압도적인 1위고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을 보더라도 점유율이 상위죠. 그렇다 보니까 미중 분쟁의 연장선으로 우선은 보고 있어요. 뭐 여기에서 그러면 고민을 해봅니다.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세일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 비워내야 되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으로 우선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좀 심리적으로 쉽게, 아주 쉽게 더 이상 나빠질 게 있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실적을 대입해 보면 밸류에이션은 비싸기는 하나 시장에서 지금 부여해준 밸류다 보니까요. 여전히 여기에서 저는 매도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도요. 배낭여행님이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계획. 그런데 올여름 겪어보니 내연기관차 빨리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건 맞지라는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진다면 그때는 당장 실현 불가능하더라도 그 정책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그럼요. 김대중 대표님도 혹시 해리스 후보의 친환경차를 향한 좀 공격적인 드라이버보다 살짝 입장을 선회하는 흐름에 대해서 2차 전지 투자 심리라든가 투자 전략의 악영향 혹은 변경이 필요로 한 뉴스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해리스 후보가 지난 19년, 20년 그 이전 대통령 선거 때 네. 2040년까지 100% 이제 내연기관 이제 의무화 전기차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도 구체적인 실현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거철이거든요. 상대방 당에서 전기차에 또 이쪽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공격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점에 대한 내용들의 판단에 기사였다고 보고요. 헤드라인을 너무 자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LG에너솔루션 기준으로 해서 60만 원 고점에서요. 40만 원까지 1차 하락을 하고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3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최근 4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일정 부분 상승을 줬거든요. 잠깐 쉬어갈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은 그냥 스케줄상에서의 어떤 기술적 상황에서의 반등 이후의 흐름의 기간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한 부분에 너무 자극적인 내용에 혼동될 필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표심을 생각한 해리스 후보의 약간 관망하는 그런 그쵸. 정책의 뉘앙스를 우리가 친환경차 지지 안 해? 라고 판단할 필요는 네.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투자 심리에는 살짝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게 이성사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톤이 부정에서 살짝 긍정으로 바뀌고 있는 톤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일 급락만 하더라도 예전에 코스닥이 3%, 4% 급락하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8, 10% 급락 그랬었잖아요. 근데 네. 어제 나름 선방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과거보다 개선된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섹터의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네. 있고요. 기존 종목에 대비해서 성장주 내에서의 바이오, 2차 전지, IT 플랫폼, 게임, 로봇 같은 종목들에 대한 흐름의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전체 분위기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이 와중에 우리가 전기차와 관련한 투심 개선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본다면 오늘 보니까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강합니다. 네. 그 황화물계 전고체 이야기 네. 나오면서 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와 함께 배터리 용량을 4배 늘린 음극재 기사도 있던데 해리스 후보에 대한 이야기 차치하고 지금 2차 전지의 개선된 투심 플러스 새로운 뉴스를 본다면 투자 관점으로 어떤 뉴스를 꼽으시겠습니까?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공통적인 부분은 전고체와 관련된 소재 부분,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이런 부분은 소재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소재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구조를 생각을 해봅니다. 46 시리즈 배터리,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주는 부분 이게 나오면 소재 같은 경우에서 수요 같은 경우가 좀 더 타이트한 쪽이 좋겠죠. 그게 실리콘 음극재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주가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프리미엄 소재 쪽에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전구체 이런 기업들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면 대주전자재료가 탑픽입니까? 네. 그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가격도 지금 주가가 한 10만 원대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도 발생하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소재에 관련한 뉴스를 눈여겨보자 대주전자재료 탑픽이고요. 김대중 대표님은요? 저는 이제 양극재와 전국재 사이에서 핑퐁 왔다 갔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하루는 이때 양극재가 강하고 하루는 전고체가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탄력도 측면에서는 역시 전고체 쪽에서의 흐름이 좀 더 강하고요. 전고체 내에서 탑픽을 정한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살아있죠.
오늘 저랑 케미가 잘 맞으시네요.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관련해서 또 탑픽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보다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은 줄었어요. 이대로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1.29% 하락, 722.2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장 마감 전에 1% 안까지 좀 낙폭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중에 떠들고 있는 SNS상의 이야기를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